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엘라스 경기, 이 경기는 코모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초안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71회차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 낮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된 이후에 국내 배당까지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멤버십 게시판에 제가 구매하는 압축 최종 픽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초안 픽과 경기력 분석 내용을 통해서 방향성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모 대 엘라스 경기인데, 코모 같은 경우에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 이끄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브레가스 감독이 원체 선수 시절에 바르셀로나와 아스날에서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 그리고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57.9%로 상당히 높은 점유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3승 4무 1패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코모이고,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8경기째 1승이 없는 엘라스인데 그래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면모가 있고,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코모와는 정반대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39.6%로 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코모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점유 짧은 패스 축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엘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공격, 패스트 브레이크 상황에서의 공격 횟수가 12번으로 상당히 많고 역습 득점도 한 골이 있는데, 이 코모 같은 경우에도 역습 득점이 2골로 오히려 역습 득점이 한 골 더 엘라스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코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3골로 세 번째로 많고, 특히나 코모 같은 경우가 다이렉트 직접 프리킥이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앞방 라인 자체가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 진영에서 로우 블록, 낮은 수비 라인을 형성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주게 된다면 엘라스의 약점인 세트피스 실점, 특히나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이 코모가 한 방을 때려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 방과 코모가 원하는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첫 번째 경기는 코모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체 유벤투스가 최근에 경기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3경기에서 무득점이고, 이 3연패뿐만 아니라 지금 8경기에서 5무 3패 승리가 없어서 현재 유벤투스가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 역시 이번 경기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유벤투스이고, 어쨌든 유벤투스가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투도르 감독을 경질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근 4경기 에서 득점이 없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우디네스에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승점 역시 유벤투스와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것이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5골, 현재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우디네스가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디네세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은 1.83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디네세가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뛰어나면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낮지만 이 압도적인 제공권 그리고 기대 실점이 낮은 것에 비해서 확실히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골 결정력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유벤투스가 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감독 교체, 감독 경질 효과를 조금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공격을 9번이나 허용을 했고 실제 역습 실점도 한 골이 있는데 우디네스가 지금 역습 득점이 2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디네스 역시 유벤투스가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면 최근에 유벤투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양 팀이 지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이 지금 유벤투스가 11.2 우디네스가 11.65로 비슷한 수준의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골 결정력은 오히려 우디네스가 10골, 유벤투스가 9골로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우디네스가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최근 떨어지는 경기력과 4경기 연속 무득점, 골 결정력 난조, 그리고 우디네스는 최근의 경기력이 괜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유벤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도르 감독을 경질을 했기 때문에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로마 대 파르마 경기. 이 경기는 로마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가 최근에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아탈란타를 이끌었던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로마 역시 공격력 특히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1.52골인데 지공 상황에서 8골 득점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3.52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해서 로마는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파르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로마보다도 훨씬 더 결정력이 떨어지고 기대 득점 8.16에 비해서 실제 득점 3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5.1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리에 A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파르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로마가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르마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이 로마가 세트피스 득점이 2골 그렇게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0골이고 역습 공격 횟수 역시 4번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은 로마 입장에서는 파르마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로마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 최근에 모든 대회 홈에서는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이번 시즌에 홈에서는 단 2승밖에 없었다는 점은 다소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AS 로마의 원년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디발라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디발라 선수의 골 감각이 올라왔다는 점은 로마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요소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그래도 로마의 승리 정배당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프랑스 리그1 경기 르아브르 대 브레스투 경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브레스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의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 양 팀이 지금 2승 3무 4패의 승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경기력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경기이고 양팀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역시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도 5대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르하브르의 평균 점유율이 44.3%, 브레스트 역시 42.1%로 양 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패스, 짧은 패스보다는 롱볼을 많이 때리는데 브레스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롱볼이 64회로 가장 많고 르하브르 역시 지금 51회로 네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쇼패스보다는 롱볼을 때리면서 골 결정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5대5의 2승 3무 4패에 걸맞는 5대5의 매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브레스트의 근소 우위까지 점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 팀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롱볼에 대한 제공권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스트가 지금 리그왕에서 제공권이 1등이기 때문에 8등을 달리고 있는 르하브르보다는 확실히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앞설 수 있는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브레스트가 근속의 우위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양 팀이 지금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브레스트가 르하브르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브레스트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베이스로 근소하게 제공권과 상대 정적에서 앞서는 브레스트의 근소 우위까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로리앙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보듯이 PSG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난하게 파리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하나 변수를 말씀을 드릴 것이 직전 경기 브레스트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했던 PSG의 캡틴 하키미 선수가 지금 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휴식을 부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직전 경기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이 하키미 선수가 PSG가 빠지는 것은 다소 변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로리앙 쪽 이변을 선택하는 근거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측면 수비수인 하키미 선수가 로리앙 원정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 메스 대 랑스 경기. 이 경기도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이고 꼴찌팀 대 2등팀의 경기 랑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스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에 9경기 2무 7패 승리가 없고 무엇보다 지금 메스가 프랑스 리그왕에서 26실점으로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랑스는 8실점 9경기에서 8실점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실점팀 대 최다 실점팀 수비력에서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만 지금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랑스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대 득점이 18.44골로 상당히 높지만 실제 득점은 13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5.44로 현재 리그왕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좋지만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상대가 메스라는 점이고 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 득점이 8.35인데 실제 득점은 6골로 마이너스 2.35골에 그치면서 실점뿐만 아니라 지금 득점도 가장 적은 팀이 바로 메스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인 메스를 상대로 랑스가 이변의 희생양이 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랑스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니스 대 릴 경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릴의 근소한 우세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 릴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시면 니스가 한 골, 릴이 두 골로 릴이 한 골 근소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양팀 모두 비슷한데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왕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실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플러스 1.37골로 네 번째로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니스 역시 지금 기대 득점 13.71골 대비 13골 득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득점이 지금 지공 상황에서 릴이 22골, 니스의 13골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릴이 근소한 우세를 점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습 실점이 두 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역습 실점뿐만 아니라 지금 역습을 허용한 횟수가 18번으로 리그왕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니스가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습 득점이 한 골, 역습 공격 횟수 역시 10번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릴이 역습 상황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다이렉트 스피드가 1.81로 동일하게 빠르기 때문에 역습에서 충분히 득점과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수비력 그리고 역습 공격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릴이 전체적인 득점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릴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지루 선수가 현재 부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루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다면 팽팽한 무승부와 더불어서 공격력에서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2월된 축구 승부패 71회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압축 조합 픽은 내일 수요일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